네, 안녕하세요. 스타 장외 주식 엄지민입니다. 한국의 비상장 주식시장 KOTC, 지난 2014년에 개장을 했지만 장외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최근 이 KOTC 시장이 모처럼 북적인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억 원 수준을 밑돌던 거래량이 요즘에는 최고 60억 원까지 폭증을 한 건데요. 바로 한 기업 덕분입니다. 사실 장외 투자자분들에겐 무척 핫하죠. 침대 매트리스 제조기업인 지누스입니다. 오늘 스타 장외 주식에서는 지누스의 돌풍과 함께 연휴 이후에 IPO 최대로 기대를 모으는 티슈진까지 가장 뜨거운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안건희 캐스터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직접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몇 분 안 되는 장외 주식 거래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박선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기업 만나보기 전에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게임 기업 블루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지난달에 블루홀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50만 원 거래 기준으로 한 3조 9천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오늘 한 75만 원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5조 9천억 건 정도 밸류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상장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스팀 판매량이 계속 지금 1,200만 장을 넘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조정은 조금 받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흐름이 괜찮네요. 네. 네, 일단 블루홀 흐름 괜찮고요. 블루홀만큼 핫한 종목 지누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KOTC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네, KOTC 종목은 제가 5월 달에 카페24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는 기업을 소개했었는데요. 지금 지누스가 거래량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지누스는 지금 상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거래량이 지금 오늘 봤을 때도 1위였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25억 원 정도였고요. 그 2위 거래 대금량 기준으로는 삼성 메디슨이었는데 그 삼성 메디슨의 거래 대금이 약 1억 원인 걸로 봐서는 네. 1위와 2위의 차이가 한 25배 나는 걸로 봐서는 정말 가장 큰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KOTC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KOTC 시장이 조금 생소하거나 알아도 막연하게 아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일단 KOTC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그 KOTC 시장은 2014년에 이제 했고요. 개설을 했고 지금 현재 118개의 종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제의 편의성과 거래 안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내 주식처럼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주, 두 주 소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0.5%에서 0.3%로 올해 인하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누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누스를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요, 소액주주 잭팟 터진다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회사길래 상장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지누스는 사실 197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굉장히 79년이요? 네, 40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이윤재 회장님이고요. 종업원 수는 56명입니다. 자회사로 중국 법인에서 매트리스,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생산을 해서 본사에서 그것을
매입한 다음에 미국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미국 쪽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제 기업인데요. 네. 침대 및 침구름의 제조 판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스프링, 메모리 폼, 라텍스 등 다양한 종류의 침대 매트리스랑 침구류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미국 수출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고요. 지금 미국 법인, 그다음에 캐나다 법인, 그다음에 중국 그 공장까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이 지누스가 89년도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K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사실 79년에 설립을 한 회사이고 89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메모리 폼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 79년대에 스포츠 용품 레저 이런 쪽을 판매 목적으로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상장을 할 당시에는 텐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네. 텐트 사업을 크게 했었고 또 89년도에 그때의 업적을 검색을 해보면은 한중 수교전에서 중국 진출 1호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중국 쪽에 워낙 나가 있는 기업들이 그쵸. 많은데 89년도 당시에는 1위 기업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었고 또 그 당시에 월마트, 시어스 등 미국 그 소매 업체에서 가장 큰 텐트 규모로 뭐 전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좀 더 검색을 해봤을 때 네.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 80년대에서 90년대에 그 성공 사례가 그 이윤재 회장님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미스터 텐트로 불리면서 하버드에서 이제 강의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기업이었고 또 그런 회사였는데요. 네.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회사의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IT 지금의 지누스로 사명을 그때 이제 변경을 했고요. 뭐 인터넷 정보통신 뭐 벤처기업 항상 그때 붐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경영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004년에 화해 절차를 들어가서 2005년에 상장 폐지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잘 나가던 텐트를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일단 어려워졌죠. 근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화해 절차를 겪었다고 했는데 이 화해 절차는 어떤 건가요? 화해 절차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제 부도의 직면에 이었을 때 보통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영권까지 이제 다 그쪽 법정 관리인들이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화해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해 절차를 통해서 경영권은 이제 보장을 받고 나머지 채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절차가 되면은 하게 되는 건데 지누스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해 신청을 했고 10년 동안 그거를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재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10여 년 전엔 상장 폐지가 되는 어려움까지 겪고 이제 다시 컴백을 합니다. 자, 그런 역경을 겪고 지금처럼 관심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처음에 텐트를 했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매트리스 제조업으로 중국 시장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공장을 설립하고 나서 미국 최대 가구 회사인 애슐리랑 월마트에 그 OEM 제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에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또 회사가 잘 됐기 때문에 화해 절차가 이제 개시된 지 10년 만에 그 종료가 됐고요. 2015년에 지금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은 자체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서 현재 아마존 가서 매트리스를 검색을 하시면 그 지누스 제품이 베스트셀러 100개 중에서 한 40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탑 100개 제품 중에서 40개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건데 제품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반응이 좋은가요? 일단 아무래도 온라인 지금 유통 쪽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최적화된 그 제품을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뭐 홍보가 온라인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 매트리스 이너 박스라고 해서 그 세계 최초로 그 박스 안에 지누스의 제품 매트리스를 다 압축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포장돼서 유통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보관이나 뭐 배송의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온라인 판매 당연히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 쪽에서도 수월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침대 매트리스 프레임 틀도 그 박스 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배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케아 제품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그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봤는데 보통은 조립을 다 일일이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그 상 다리 밥상 펴는 것처럼 그 프레임에 밥상을 이렇게 펴서 그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고 원가 경쟁력에서도 우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뭐 위탁 생산을 하거나 또 직접 가서 침대에 누워보고 뭐 만져보고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온라인 베이스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장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판매원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유통도 75% 정도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도 지금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점 우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또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또 캐나다 법인으로 해서 또 새로운 캐나다 쪽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등기부 등본에 이제 보면은 올해 새로 그 업종이 추가된 게 그 가구 제조 및 판매업도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은 가장 그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제일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은 K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 주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오늘 주가는 올해 5월 달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한 이후에 40만 원대까지 주가가 거래되던 가격이 37,100원까지 주가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 더 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2014년 9월에 KOTC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약 50억 원이었는데 오늘 12만 8,500원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주가가 상승이 되었고요. 2015년도에 만 원대의 지지부진한 거래가 이어지다가 아마도 아마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게 2015년도 10월부터 4만 원대로 주가가 상승했고요.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10만 원대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1,250억 밸류의 거래가 되다가 그 정도의 자리를 잡았고요. 올해는 꾸준히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까지 상승해서 액면 분할을 했고 제가 사실 블루홀 준비를 하면서 KOTC에 있는 지누스 종목을 계속 그 고객들이 물어봐서 제가 이 종목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한 5만 원 정도였어요. 5만 원이면은 그래도 밸류가 한 6천억 정도 밸류면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2주 만에 단기간에 가격이 상장 소식이 전해지고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너무 갑자기 올라서 지금 밸류에는 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격이 진짜 굉장히 정말 고공행진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주가가 한 달 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일단 상장 요인도 있겠지만 매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매출이 한 2,959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대비 2배 가까이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반기보다 한 109% 상승해서 2,358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나와서 548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이제 완화가 됐고 또 현재 KOT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면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지누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다음 기업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IPO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건희 캐스터가 소개하는 주요 IPO 일정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상신전자의 공모 청약을 끝으로 10월 10일까지 새로운 공모에 들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신전자의 공모 청약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시면요. 최종 청약 경쟁률이 1,431대 1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공모가도 희망밴드 최상단인 13,300원에 결정이 됐네요. 상신전자는 다음 달 16일에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UTI와 신흥 SEC가 상장을 했는데요. UTI는 개장 초부터 공모가를 밑돌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2,500원으로 시작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면서 공모가인 25,000원 대비 22% 떨어진 18,64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흥 SEC도 살펴보시면 2850원에 오늘장을 마쳤는데요. 종가가 시초가보다는 떨어졌지만 공모가 대비해서는 30.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S&P월드가, 모레는 야스가 상장을 하고요. 긴 연휴가 지나고 10월 11일에 영화테크가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IPO 일정이 재개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IPO 시장은 활황을 띠곤 하는데요. 특히 바이오 대여인 티슈진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티슈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흘간 긴 연휴를 마치고 나면 IPO 시장도 연말을 향해 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티슈진 11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휴 전에 저희와 함께 미리 유모조모 점검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이민주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연휴가 지나면 티슈진이 드디어 공모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네네. 자세한 공모 개요와 전망은 후반부에 짚어보고요. 먼저 티슈진, 코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데 요즘에 인보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세포 유전자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티슈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현재의 매출액보다는 추정치긴 하지만 정확한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티슈진 어느 정도 성장치를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신약 업체이기 때문에 네. 당장 매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도 이제 미래 가치에 근거해서 산정을 했고요. 2023년 매출액은 한 7천억 정도, 순이익을 한 1,8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액 성장세가 대단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역시 그 신약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보사가 일단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일단은 인보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해당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간 골관절염 시장은 약 한 39억 달러로 죄송합니다. 네. 4.3조 정도 시장 규모를 네. 갖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내외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2024년에는 네. 92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96%가 성장을 할 것이고 현재는 4.3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면 네네. 일단 시장 규모가 꽤 큰 거죠. 네, 엄청난 편이죠. 네. 네, 그러면 뭐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일단 인보사가 어떤 약인지를 간단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이고요. 일단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걸 네.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 약이고, 지금 동사의 기술은 일단은 골관절염 치료제 일단 인보사에 관한 것으로 코롱생명과학이 한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지금 마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사는 이제 미국에서 티슈진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으로 인보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손관절 쪽 기타 여러 근골격계 질환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 영역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의 규모도 꽤 크고 네. 또 고령화 추세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현재 이 시장 경쟁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구조에 대해서 경쟁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은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은 진통 소염제로 일단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중증 이상으로 이제 진행 시에는 이제 인공 관절 수술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치료 시장에서는 이제 진통 소염제랑 인공 관절이 전체 시장의 94%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골 관절염 시장 경쟁 동향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첫 번째로 일단 기존 소염 진통제에 대한 개량 신약, 네. 두 번째로는 진통 효과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적용 기전 개발, 네. 세 번째로는 관절 조직의 구조적 개선 또는 질병 억제를 통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개발이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관절 조직 구조적 개선 치료에 일단은 중점을 둬서 최근 이 기술이 일단은 각광을 받고 있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구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네. 이런 시장에서 티슈진이 그리고 인보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그 기술 경쟁 우위도에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보사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이제 미국 3상도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통해서 단해 투여로 통증 및 개선 효과가 2년 이상 유지되는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네. 또한 이제 관절의 구조적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단 차별성을 가지고 기존 약과는 다르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가 좀 매우 높아서 좀 네. 새로운 분야로 개척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경쟁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리스크 요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임상 3상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3상을 통과한다고 해도 신약 개발을 그 신약의 출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이 인보사는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그냥 갖고 있는 리스크죠. 근데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 그게 다 갖고 있는데요. 일단 티슈진에서 일단 인보사 예상 수익이 일단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상 실패했을 때 주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은 사실이고요. 일단 통계적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간 그 최종 상업화 확률이 한 네.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50%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또 3상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약 허가는 그 중에서 한 85% 정도만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기에 앞서서 네. 디모드란 용어가 나올 텐데요. 네. 이 디모드는 일단은 구조적 질병 진행을 억제하거나 이제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제를 말하는데 만약에 이제 인보사가 본래 목표로 하던 디모드로 임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 좀 약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요인까지 쭉 짚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공모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다음 달 17일이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살펴볼 텐데 이 희망 공모가 밴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넓게 형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자, 공모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대표 주관회사인 NH 투자증권으로 해서 세 가지 이제 가치 평가 방법 중 이제 상대 가치 평가법을 사용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네. 희망 공모가 밴드는 지금 16,000원에서 27,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17일에서 18일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23일에서 24일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일단 희망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7,000원인데 이제 그거에 따른 예상 시총은 9,600억에서 네. 1조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23년 예상 순이익으로 일단 공모가 상단에서 밴드가 공모가가 성공이 되더라도 네. 퍼밸류가 10배수 미만이어서 아, 뭐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네. 좀 미래 가치는 좀 굉장히 좀 높게 쳐줘도 평가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 신규 상장을 하면요. 유통 물량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던데 네네. 티슈진 유통 물량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타 개인 주주가 24% 정도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일단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시장에 많이 풀린 물량은 지금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물량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일단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시총 한 2조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모는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하나 안 살펴본 게 있는데요. 인력 구성이요. 네. 그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인력 구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인력 구성까지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핵심 인력 구성은 이제 CEO가 이제 공동 대표 2명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우석 대표, 이범석 대표인데 이우석 대표이사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이사관을 역임을 하시고 근데 대표적인 이제 재무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범석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하고 병리학 석사, 양리학 박사를 이수하고 코롱생명과학 등에서 18년 가까이 연구개발에 집중한 연구개발 연구 인력입니다. 네. 티슈진 이민주 차장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달 17일에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치기 전에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0074로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